안녕하세요, 펜돌입니다. 비트코인 일단 첫 번째 위기는 넘겼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시장이 다시 안정을 찾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이번 주 목요일 마지막 고비가 남아 있습니다. 파월 의장의 발언에 따라 3월 비트코인 가격이 7천만원대로 상승해 주거나 3,600만원대로 하락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투자 전략 꼭 확인하셔서 미리 상승과 하락에 대비하시길 바랍니다. 먼저 국채금리 10년물 차트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국채금리 수익률이 1.6%대까지 상승해주면서 테슬라와 애플은 물론이고 비트코인 가격도 하락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미국 시간으로 2월 23일과 24일 미국 연준 파월 의장은 상원 청문회에서 증시에 거품이 없다, 완화적 통화 정책을 유지하겠다, 인플레이션 문제는 아직 우려할 수준은 아니다, 그리고 국채금리 상승은 일시적일 뿐이다 라고 발언했기 때문에 국채금리는 하락하고 비트코인 가격은 상승해주는 것이 정상적인 흐름이었다라고 볼 수 있었는데요. 하지만 차트를 보시게 되면 국채금리는 1.4%에서 오히려 1.6% 수준까지 상승이 나와주었고 반대로 비트코인 가격은 윗꼬리를 달고 단기 하락이 나와주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비트코인 상승은 이제 끝났다라는 반응을 많이 볼 수 있었는데요. 파월 의장의 발언에도 불구하고 국채금리 상승을 막을 수 없었던 이유에 대해 설명드리자면 미국 경제 회복 기대감이 큰 상태에서 실제로 미국 경제 지표가 양호하게 나왔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파월 의장의 발언에도 불구하고 미국 연준에서 빠르게 기준금리를 인상시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기준금리를 인상시키게 되면 미국 정부에서 진행 중인 금융자산 매입, 한마디로 양적 완화 규모를 축소할 수밖에 없고 이 양적 완화 규모를 축소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증시는 하락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이런 우려로 인해 비트코인 같은 위험자산 투자를 망설이게 되면서 결국 가격은 단기적인 하락이 나온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국채금리 수익률을 보시게 되면 이전에 지지를 받은 구간이 지금의 저항 라인으로 바뀌게 되면서 1.6%에서 1.4% 수준으로 소폭 하락해 주었는데요. 다행히도 국채금리 상승이 잠시 숨고르기에 들어가면서 나스닥 지수도 반등해주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국채금리 상승의 수혜를 받던 종목인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금융주는 하락해주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저녁에 블로그를 통해 알려드린 것처럼 시장이 지금 불안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 일단 반등이 가능한 차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손절 라인 42,000달러로 정하셔서 45,000에서 48,000달러 사이에 분할 매수하실 것을 알려드렸는데요. 해당 구간에 매수하신 분들은 일단 홀딩 포지션 유지하셔서 일주일 정도 상황을 지켜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일주일 정도는 지켜봐야 되는 이유에 대해 설명드리자면 이번 주 목요일 미국 시간으로 3월 4일에 미국 연준 파월 의장의 연설이 예정되어 있는데요. 이때 파월 의장의 발언에 따라 다시 한번 국채금리와 비트코인 그리고 증시에 큰 변동성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분할 매수 구간에 매수하신 분들은 국채금리와 비트코인 가격을 같이 참고하셔서 대응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비트코인에 투자를 하는데 왜 국채금리까지 신경을 써야 되느냐라고 질문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 이유는 국채금리가 2%대로 상승이 나올 경우 주식, 비트코인 같은 위험자산의 가격이 하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여기서 많은 분들이 무조건 하락하는 건지 궁금해 하십니다. 정답을 알려드리면 국채금리가 2%대로 상승할 경우 위험자산이 하락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국채금리가 2%대로 상승하더라도 비트코인 가격이 42,000달러를 이탈하지 않는다면 비트코인은 손절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 이유는 세력 혹은 개인 투자자들이 국채 수익률과는 상관없이 비트코인 투자는 계속해서 이어갈 것이라는 뜻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국채금리가 2%대로 상승해주고 비트코인 가격이 42,000달러를 이탈할 경우 세력과 개인 투자자 모두 매도를 통해 비트코인 비중을 축소시키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이럴 때는 여러분들도 같이 매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반등이 나와주는지 특정 가격대의 지지를 받는 모습이 나오는지 확인한 뒤에 다시 매수할 준비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무조건 국채금리가 상승한다고 해서 비트코인을 매도하는 것이 아니라 42,000달러의 지지 여부를 같이 확인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을 월봉 차트로 보시게 되면 혹시라도 비트코인 가격이
42,000달러를 이탈하게 되면서 하락세가 이어질 경우 이번 3월의 비트코인은 2월 달에 상승했던 상승분을 그대로 반납하게 되면서 32,000달러, 원화로 약 3,600만원대까지 하락이 이어질 수 있다고 예측해 볼 수 있고, 반대로 이 42,000달러를 지지해주면서 추가 상승으로 이어질 경우 2월 달에 윗꼬리를 달고 내려온 구간까지 가격 상승이 나와주면서 6만 달러, 원화로 6,600에서 7천만원대까지 상승이 이어질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제넷 옐런 미국 재무부 장관이 비트코인은 가치가 없다라고 비판하게 되면서 비트코인 투자를 그만해야 되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가끔 볼 수 있었는데요. 하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은 사실상 이 비트코인은 제롬 파월의 영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재정 정책을 다루는 제넷 옐런의 입장보단 미국 연준 의장 제롬 파월의 입장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상원 청문회에서 파월 의장은 비트코인에 대해 언급이 전혀 없었고 디지털 달러에 대해서만 얘기를 꺼냈는데요. 혹시라도 파월 의장이 비트코인에 대해 조금이라도 부정적인 발언을 할 경우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최근에 비트코인에 투자한 테슬라,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같은 대기업들의 주가도 크게 하락할 수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에 대해선 신중한 입장을 보인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정부뿐만 아니라 각국 정부에서 비트코인에 대해 부정적으로 발언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 이유는 이 비트코인의 힘이 커지면 커질수록 법정화폐의 패권을 잃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국가의 정부는 비트코인에 대해 부정적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리자면 비트코인을 이용한 결제가 증가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원화, 달러 같은 이 법정화폐를 찾는 사람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사람들은 은행을 거치지 않고 비트코인으로 결제를 하기 때문에 은행의 존재 이유도 같이 사라지게 되죠. 그래서 페이스북에서 리브라 코인을 만들었다고 했을 때 주요 국가들이 리브라에 대해 강한 압력을 가한 이유도 리브라 코인의 힘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달러, 유로, 엔화 같은 주요 통화들의 가치가 크게 하락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압박을 넣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은행권 업계들도 코인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갖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최근 은행들은 비트코인을 자산으로 취급하기 시작하면서 비트코인 관련 업무를 추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는 자본주의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이죠. 은행도 먹고 살기 위해선 시장의 흐름을 따라가는 것이 맞습니다. 심지어 비트코인 관련 업무를 취급하지 않는 은행이나 카드 회사들은 앞으로 살아남기 힘들 것이다 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비트코인이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갈수록 커지고 있는데요. 국채금리 상승, 정부의 규제 등으로 인해 비트코인이 단기적으로 하락이 나오더라도 암호화폐 시장의 규모는 계속해서 커갈 것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제 영상 참고하면서 대응만 잘 하신다면 충분히 수익 실현 가능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비트코인을 대체할 만한 매력적인 자산은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이 비트코인이 투자 가치를 잃기 위해선 비트코인보다 훨씬 뛰어난 기술과 가치를 가진 자산이 등장해야 됩니다. 그 전까진 비트코인은 계속해서 상승할 수 있다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팬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